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현재는 이제 쇼호스트 하고 있는 황태환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업계에 있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건 농담이고, 자아실현이죠, 아무래도. 제가 일전에는 이제 부동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력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체능 전공 계열 출신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 대형 중개법인의 창단 멤버였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으실 텐데, 이런 투자는 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맞선임이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왜 부동산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과연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설거지 알바부터 시작해서 고깃집 서빙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든 알바를 다 해봤고요. 사실 그걸로 종잣돈을 모으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 접근을 한 거죠. 종잣돈도 부동산 일로 벌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부동산 관련 창업을 했습니다. 제 나름 저도 심도 있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도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들을 제가 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밝혀졌죠. 결과적으로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일단 위치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 사실 제일 처음 해보는 게 아마 역세권이실 텐데, 저는 암사역 진짜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완전 역세권의 한 호수를 매입을 했습니다. 15평의 투룸이었고요. 신축이었고요. 정말 깔끔했어요. 저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리고 인근 매물을 제가 다 봤지만 정말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부사장님이, 그때 당시 부사장님이 집을 이제 좀 이사할 시기가 돼서 보러 다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를 깨워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어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사실 전세로 보다 보니까 실매매 금액하고 많이 차이도 안 나고, 이 정도면 갭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덜컥 저는 이제 아래 호수를 매입을 하고요. 부사장님이 이제 윗 호수를 매입을 하게 되시죠. 저는 원래 직업이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매물들을 봤을 테고, 그리고 많은 곳을 답사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컨디션이면 너무 훌륭하다고 판단이 돼서, 와, 이거 내가 아니어도 빨리 나갈 매물이겠는데?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덜컥 매입을 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에 매입했을 때 당시 금액은 정확히 한 2억 2,500 정도였고, 전세 금액이 2억 1,900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0만 원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거를 다시 되팔 때는 한 1억 후반대 정도의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것 같아요. 5층 이상부터는 제 사선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 증축 부분이 조금 있었던 거죠. 보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불법으로 핀 거거든요. 확장한 거거든요. 확장 부분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요만큼, 정말 조금이지만 확장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아셨어요, 이거를? 저는 매입 당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매입 당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리스크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1년 뒤에 양성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해서 그 불법 부분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주기로 해가지고 양성화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화 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법 확장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성화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성화를 통해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 2년 뒤에 딱 저는 돌아올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죠. 갑자기. 그리고 양성화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원래는 딱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쏙 들어가고 뭐 그날 이후로 양성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부동산 규제가 엄청 심했을 때고요. 막 분위기가 진짜 너도 나도 눈치만 살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다운을 시켰는데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결국 첫 매입 금액보다도 4,000만 원, 5,000만 원 언더인 가격으로 거의 진짜 주다시피 거저 주듯이 팔게 됩니다. 현재는 저는 제 자신에게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할 당시에 부동산 투자도 해봤고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저의 광기입니다. 욕심.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고, 저는 왜 유재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할 만한, 투자를 할 만한 성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해서는 투자 계획은 아직은 일절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뭐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본적으로 열람하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히 잘 보시고 웬만하면 하자가 없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들을 매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정말 싸게 나와서 이렇게 깊게 속내를 들여다보니 뭔가 어딘가 하자가 있었던 건물, 물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매입하고 나서 진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다시 그때로 지금 느낌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매입을 안 하겠지만, 사실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그걸로 인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싼 수업료를 치르긴 했지만요, 조금 근데 많이 비싼 수업료를 치렀죠. 저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인사 좀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요. 절대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는 꼭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쇼 스타너캐안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눈물 좀 닦고 올게요. 네.